주신 겁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현대글로비스가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한 주간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냥 좀 이제 앞으로 네. 이 7월 말이면 실적이 나올 때 겁니다. 그때까지는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에 대한 나쁜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요? 네. 제가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는 초기 조건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저는 무상증자만 안 왔으면 현대모비스 레스고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담보가 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정의선 회장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급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누구한테 엮을까라든지 그리고 갖고 올 거는 누를 거다. 그럼 갖고 온 거 누르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됩니까? 그동안 뭔가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겼던 것들 자꾸 노출시키든지. 이번에 노조 협상도 신속하게 됐어요. 저는 내용을 다 보면 어마무시한 비용 증가가 나옵니다. 주식도 줘요. 우리 노조와 직원들한테. 네. 그럼 그거 바로 물량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명분을 얻고 주가는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뭔가 1년 동안에 이제 상속이라든지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봐서 저는 이럴 때는 고점에서 무조건 20% 뺍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빼봐요. 그러면 요게 6월 28일 날 고점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121선 닿나 한번 보시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모양이 나오나. 그러면 고점에서 15%가 25만 원, 21%가 23만 원입니다. 지금 현대차 갖고 계신 분이 23만 원 되면 이건 끔찍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요 15%에서 막아내느냐, 21%에서까지 흔들었다가 하느냐. 이거는 삼성전자도 다시 8만 전자 초유화에 가능한 수치예요. 이런 롱에서 숏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다들 3천 넘는다고 해서 대형주 중심의 장이라고 했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지나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겪은 다음에 연말에 이제 3, 4분기 시장 실적 나와갖고 연말에 오히려 땡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원. 이번에 얘는 6월 19일 날이 고점이에요. 지금 계속 보면 흘러내립니다. 얘도 15%가 11만 4천 원, 21%가 10만 5천 원. 네. 여기 오면 이거는 풀베팅 자리입니다. 그럼 또 30에서 50%짜리 나와요. 그런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가랑비 옷젖도 흘러내리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정의선 회장님 지분순으로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정몽구 회장님이 지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로 이동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선을 꺼내놨어요. 이제 이 동그라미 주가를 내리면서 그 다음에 요 선을 이걸 끝나 한번 보시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5.8%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를 4.9% 이걸 끊어놓으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이 끊는 작업을 어떤 스타일로 하나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카드가 있을 거고 제가 왜 녹색을 현대글로비스를 이렇게 녹색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담보 가치가 배로 증가한 거거든요. 이걸 갖고 어떤 거를 갖고 오거나 어떤 거를 키우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합병 내지는 상장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 개인 지분이 제일 또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를 좀 뚱딴지 같지만 현대제철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워갖고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벗어나는지 한번 이것도 소설입니다.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계속 올라가면 흔들지만 제가 이 빨간 선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글로지보다 20만 원 돌파할 때까지 현대오토에버를 제일 강조해드리고 있고요. 네. 현대제철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끌개가 이제 아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나 현대제철 지금 거의 관심 없거든요. 현대제철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식으로 연결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정의선 회장님 개인적인 탐욕 시각으로만 본 겁니다. 내가 적은 돈으로 네. 가장 큰 지배구조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현대제철하고 현대보험은 현대모비스 5% 그냥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쪽만 보잖아요. 자동차 전번째 이제 강판, 그다음에 로봇, 요 에너지가 지금 이 주가를 월봉이나 주봉 보시면 거의 4, 5년 동안 죽여놓은 주식입니다. 요거를 제일 싸게 만든 거를 키워갖고 합병시키거나 우리가 현대제철이 갑자기 우리 눈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병시키거나 어디가 뭐 귀속시키 이런 아이디어도 나와. 이 싱크탱크들이 그런 작업을 이제부터 하나. 이거는 저는 정몽구 회장님의 시간이 좀 1년이나 2년 안에 앞당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 중심으로 담보가치 높이면서 이게 속도, 이게 현대 글로비스 무상증자했다는 거는 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아이디어는 제가 헤지펀드 전략에서 이 칼라일이 분명히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갖고 뭔가 갖고 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누를 거다. 그러면 네. 누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을 때는 계속 희석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숨겼던 걸 터뜨리거나 뭐 비용을 처리하거나 뭐 환율 부분에서 조절하거나 이거를 검증하는 게 이번 실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런 스토리텔링이 나오나. 네. 예. 현대차그룹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승조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스토리텔링을 함께 공유해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위쪽으로 룹이 많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증권사는 12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제시가 나오고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난 그럴 때 팔으라고 그래요. 왜 지금 7만 원대 12만 원 부르지? 왜 지금 와서 12만 원 부르냐? 오히려 네. 제가 전번 시간에 범용반도체 핫 이슈가 되나 일주일 동안 모든 떠듬이 범용반도체입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D램 가격이 상승으로 이게 또 제가 줄고 와 그래서 10월 달 3, 4분기는 13조, 15조도 나올 거다. 오히려 그렇게 그러면 저는 오히려 7, 8을 눌렀다가 9, 10월 땡겨요. 그럼 3, 4분기 기간 동안은 뭐 하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요 안에서 놓을 것 같아요. 플러스 3%, 5%. 그러면 89,000원과 91,000원. 요거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요 수익률이 돼봤자 요거 몇 프로입니까 이게? 오히려 이거 할 때 곱하기 5배 나오는 게 중소형주 소부장에서 허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삼성전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짱돌은 뭘까요? 엔비디아 못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러면 또 한 하루에 82,000원에서 81,000원 또 구경해요. 7만 전자는 이제는 안 구경할 겁니다. 오히려 이때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빠질 때 사서 3%, 5% 뛰기 2달. 오히려 그 정도 에너지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21% 가격이 지금 88,000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얘가 10만 전자를 가려면 38%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실제 수익률은 10몇 프로거든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85,000원 선을 하나 거주고 81,000원을 거겠습니다. 2달 동안 81,000원과 3,000원 사이면 여기서나 사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하냐? 이 SK 하이닉스를 같이 보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뭐가 크게 차이 나나 한번 보시죠. 네. 요 시작은 1월 17일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77,000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4월달 갈 동안 삼성전자는 한 달간 못 가요. 그러다가 3월 4월 때 팍 튀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죠. 그래서 이제 21만 원까지 눌리목 주고 이제 24만 원 왔습니다. 근데 24만 원부터는 지금 거의 보시면 한 달 이상 이거는 가성비 전략으로는 이게 모지예요.
오히려. 그러면 얘도 지금 1월 달부터는 거의 얼마까지 오냐면 80에서 100% 올랐습니다. 이 시가상위가. 그래서 저는 24만 원부터는 가성비 없다. 딴 거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뺄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 현대차가 파생시장 말로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단 주가를 떨어뜨려도 요 세 가지, 네 가지만 관리하면 지수는 안 빠져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나쁜 장이에요. 지수는 안 빠지고 잘 버티는데 밑에 단의 변동은 끔찍해지는 장. 이게 이제 2달간 저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16가지 세상을 항상 번호를 매기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16번. 16번은 4개가 다 빠지는 거. 그 다음에 1번은 현대, 삼성전자, SK는 현대차, 기아가 다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지수단을 30 내지 50을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 2,800, 100포인트에서 2달간 박스다. 저는 그럴 때 시장으로서는 못 올라가. 심지어는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에코프로 한번 보시죠. 88,000원. 제가 105,000원과 요 사이에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요 20%에 만족하시죠. 다른 전략.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2달 동안 바닥에서 20% 오르면 욕심내지 마세요. 잘하면 이게 간단히 해서 LG전자도 11만 원부터는 자꾸 두들겨 맞을 거라고요. 20% 올라서 그래요. 에코프로도 10만 5천 원과 11만 원은 저라면 미리 빠져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다라고 떠들기보다는 요게 딱 20% 10만 7천 여기 찍고 또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파생시장의 에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생시장은 어땠어요, 한 주 동안?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아요. 어떤 의미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그 양매도 구간이 나온 거예요. 네. 다들 좋다 그러는데 양쪽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게 가려고 그러면 뭔가 상방이 뚫려서 급등 파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번 주가 그랬어요. 전번 주가 외가격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노출되고 한 1000%에서 3000%가 터졌거든요. 네. 근데 금주는 395는 쌍바닥이에요. 그런데 400을 못 뚫어요. 그럼 딱 400과 300과 중식값이 397.5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매도 축소 구간이거든요. 변동성 축소 구간. 그리고 내일과 모레 CPI, PPI가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 400과 400 여기서 올라오면 이거 무조건 집중 매도입니다. 다시 또 395 구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축소. 그래서 한 이달 말까지는 이렇게 그려놓을 겁니다. 385, 405에 중심가 395. 쌍바닥이면 큰 하락 파동 없다. 근데 395로 깨면 여기서 10포인트를 열어놔라. 요게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롱숏을 이용해 먹을 거다. 저는 한 달을 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대응하겠고.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다들 이제 대형주장이다. 뭐 지수가 아니냐. 오히려 중소형주 못 올라간 종목장 뽑기장이다라고 저는 실전에서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뭐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다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면 뭐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중소형주 쪽에서도 소부장 부품주들이 아직은 그렇게 힘을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벌써 시작은 CXL 3개 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범용반도체 촬영할 때 DBI텍을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가 오히려 삼성전자, SK, 현대차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제가 이거 테슬라 실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4만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한 게임 나왔죠. 그때 팔고 제가 4만 5천 원, 4만 7천 원대 다시 사라고 했죠. 이건 6 잡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수익률을 범용반도체 에너지를 더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엑스콘 또 DI 팔아갖고 17,000원짜리 25,000원까지 갔잖아요. 이게 CXL에서 네오셈하고 엑스콘이 삼성전자 먼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25,000원, 그리고 언제든지 1단계 올라오면 10%는 순식간에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3만 원까지 치고 나가나 한번 보죠. CXL 쪽에서. 이것도 삼성전자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엑스콘하고
그다음에 오킨선자, 네오셈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벌써 바닥에서 30, 50짜리가 소부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소부장 전체 100개라면 10%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심지어는 저는 PCB,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때 오히려 KH바텍 코리아 서키트, 오늘 대덕전자가 20% 올랐거든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자고요. 왼쪽 우하형이었다가 갑자기 20, 30% 올라가면 아 이제 시작하나 보다 할 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2달간 찾아다니는 장이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 대롱대롱 매달려 놓고 실제 수익률은 현장에서는 이 수익률 게임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ST도 18,000원에서 22,000원, 25,000원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면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한 20, 30%짜리 나올 자리가 딱 됐어요. HPSP가 45,000원, 47,000원 또 나올 자리가 딱 됐다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게 이제 대주주 연골고리의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게 계속 우상향이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120원까지 갈 때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 게 있을 거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목지금 내 거 언제 오는데 그 기다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 시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두세 달 동안 네. 대형주 잘못 급등한 종목 잡아갖고 까꾸로 20, 30% 마이너스 당하는 것보다 못 올라간 거 찾아갖고 20, 30% 뛰게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그냥 더 기다리는 게 낫다. 낫다. 네. 그리고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이거를 이건 왜 이렇게 거래도 없까?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투자자들이 이번에 코스닥 털기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털릴 겁니다. 그거 털리면 급등을 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 팔아갖고 네. 이거를 대형주에 간단히 얘기해서 급등 종목들 이제부터 삼성전자 따라가니 SK 따라가니 가장 나쁜 전략 같습니다. 오히려 괜히 그 파생 변동성을 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그 불쏘지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대형주는 언제 하나 고점에서 7에서 10% 빠지는 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면 현대차는 15에서 2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오히려 두 달 동안에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런 것들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각으로는 징글징글한 거 사십시오. 체감직으로 이거 진짜 거래도 없고 징글징글하다. 그런 것도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게 컨텐츠나 제가 엔터 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이에요. 갤럭시 쪽에서 이제 AI라든지 이렇게 또 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난 그래서 오히려 비트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삼성과 뭔가 어떠한 이러한 링이나 워치나 이런 게 하려면 헬스케어나 컨텐츠 음원이 카바가 돼야 사람들이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머니 게임이 나오나 오히려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서 저는 그런 걸 오히려 노려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프 보시면 다 망가져 있어요. 비트 컴퓨터 보면 그냥 가람이 어쩌다 그냥 흘러내려요. 유비케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30에서 50씩 튀어오르는 장이 저는 7, 8월 달 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진짜 거래도 없고 요새는 거래도 없기 때문에 팔기도 힘들어요. 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퉁 빠지는 것들 가만 보시면 거래 없는 상태에서 털리는 물량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V자들이 막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두 달 동안 실적 재편장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수의 다시 전체적인 움직임은 저는 9월달 금리 인하하면 여기서 또 두 달 동안에 이것도 훼손하는 발언들도 여러 번 보실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됐던 누가 됐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또 했던 그래서 9월 달에 진짜 금리 인하 도장 찍어주면
그때 이제 대형주는 그때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나. 요 2달간의 시차를 네. 오히려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